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게 3월 31일 발표가 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3%로 동률이고요. 정의당이 5%, 그리고 무당층이 29%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과 국민의힘, 그 다음에 민주당, 이 세 개가 다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총선 1년 전인데 어찌 보면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갤럽에서 3월, 이건 다섯째 주 거고, 3월 한 달간 5,0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걸 종합해 보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뚜렷한 그 어떤 근거 뭐 이런 것들이 흐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스스로 나는 보수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31%고 진보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6%입니다.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20대 남성, 우리가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요. 60대 이상 남녀, 그러니까 60대 이상 유권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대와 40대의 여성,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보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진보고 보수냐 하는 거와 별개로 스스로 자기를 어느 이념적 성향과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 과거 저희의 그 기자 경험으로 보면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시대에는 유권자들이 나는 진보적 성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유권자들이 나는 보수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저희들이 그 과거 통계로서 확인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보수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훨씬.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2016년 1월 이후 이때로 보면 매년 1월 기준으로 그러면 보수층 비율이라는 게 2016년에 31%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 때 17년부터는 20%대 중반 뚝 떨어졌죠. 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1년 사이에 내가 보수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확 줄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디 가서 나는 보수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현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2021년 들어서 점차 늘기 시작해서, 왜냐면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또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나는 진보층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 온갖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각종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조국 사태 겪고 이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나는 진보층이다 이러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 게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 상반기 대선 직전이죠. 30%를 웃돌았습니다. 그럼 진보층은 2016년에 25%에서 2017년에 37%가 됐습니다. 이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가장 최근 7년 사이에 나는 진보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때. 그 후에 서서히 감소해서 2021년부터 30%대 미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나는 보수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0.73%포인트 차이로 그 정도로밖에 이기지 못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3월 한 달간의 종합적인 통계에서 눈에 띄는 거는 중도적이라고 본인의 성향을 유보한 사람, 응답자, 이 사람이 43%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은 중도당이 제1당이 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건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다 싫다. 이런 거죠. 다 싫다. 이게 아주 확정적으로 싫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당분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두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두 부류의 유권자들이 겹쳐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이게 굉장히 낮고, 긍정평가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근데 이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결을 하니까 나는 어디에도 싫다. 어디에도 싫다. 이렇게 자기의 체중을 어느 진영에도 실지 않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기회주의자냐? 뭐 기회주의자도 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냉철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싫다, 민주당이 싫다라고 하면 싫은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면 좋은 이유를 대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어느 진영 지지 이런 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중에 그냥 기회주의자도 있고 어찌 보면 냉철한 비판적 주의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제1당이 된 3월 한 달 동안 제1당이 된 중도당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비명계 몫으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임명한 송갑석 의원이라고 있죠. 여기 뭐 광주 출신입니다. 31일 어제 최고위원회, 엊그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대적 대결 정치의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양 진영 사이에 무당파로 불리는 전에 없이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 할 최우선의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중도당이 3월 한 달 동안 제1당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런 현상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현상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특이한 현상으로 여야가 모두 불신을 받고 있다? 여야가 모두 불신을 받고 있던 때는 굉장히 자주 있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제3지대를 누가 압도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33%인데 이 중도는 43%입니다. 무려 10%포인트가 더 많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뭉치면 제1당이다.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그런 그 제3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또는 차지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월 18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민주당 성향의 전직 의원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연다고 하죠.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그래서 성찰과 모색 이런 준비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토론회를 엽니다. 한국 정치 문제와 대안, 문제와 재원 이런 제목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여기에 좌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 10여 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예를 들어서 금태섭 전 의원과 그다음에 조국 흑서 저자 김경률 회계사 아시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에 몸담았던 정종권 레디양 편집국장 이런 사람도 있네요. 민주노총 조직실장 출신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물들이 이제 한 10여 명 모여서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죠. 윤희숙 전 의원 이런 사람도 제3지대로 누가 이렇게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양인데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이런 제3지대를 선점하기 위한, 이거 총선 1년 남았습니다. 선점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과거의 통계, 그 다음에 경험, 기록 이런 것들로 살펴보면 자,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경우 1988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88년 그 선거에서 제3지대
제4지대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처음으로 됐으니까. 민정당이 1당이 됐지만 2당은 통일민주당, YS의 통일민주당이 됐고 3당은 DJ의 평화민주당이 됐고 4당은 JP의 신민주공화당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을 4분했습니다. 천하 4분. 이건 뭐 제3지대가 아니고 제4지대까지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992년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이 정당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일약 24석을 얻어서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대단한 성공의 케이스. 1996년 자민련, 여기도 자민련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41석. 그 다음에 2016년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38석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지대의 성공 또는 제4지대의 성공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역분할 구도죠. 지역분할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의 통일국민당만 제외한다면 지역분할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확하게 제3지대를 겨냥해서 그 정치인들을 모아서 성공한 케이스는 정주영 통일국민당이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찌 보면 다 지역분할 구도입니다. 88년 YSDJ 마찬가지고 96년 김종필 전 총재의 자민련 충청도를 기반으로, 충청도와 TK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 그 다음에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호남에서의 반문정서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호남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음으로써 제3지대를 휩쓸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 반감 이런 게 별로 없었네요.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는 양당이 다 차지했는데 이때 무소속이 25명이, 무소속이 교섭단체입니다. 이거는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3월 한 달간 중도 정당이 제1당이 됐는데 이런 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적인 몰표 현상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몰표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거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제3지대의 정당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지금 제1당이 됐는데 올해 3월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좌장이 된 이런 모임이 과연 성공할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저는 왜 그걸 불가능하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역시 우선 지역적인 몰표 현상, 내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호남 분할구도 외에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게 없으면 제3지대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데 수도권에서는 사실 영남, 호남 뭐 이런 그 게임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뚜렷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정치 지도자가 현재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삼김씨라는 사람들 이제 뭐 다 전면에서 퇴장했고요. 다 타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뭐 이회창 전 총재가 좀 일부 그런 게 있으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 흘러간 물이죠.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분당이 된다. 근데 그 분당이 될 경우에도 거기에 뚜렷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가면서 분당이 된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재명 대표에 반대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이 뭐 그 중에 셋 중에 누구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전 총리를 그 대표로 하는 신당을 만들어서 제3지대를 공략한다. 그 중에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일부 멤버들까지 합류해서 제3지대 공략한다. 가능성이 보이지요. 교섭단체를 넘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고요. 반면에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분당이 된다. 뭐 지금 김기현 대표 있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 이런 누군가가 아까 얘기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쪽하고 연합을 해서 제3지대 여기에 뭐 김경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중권 전 교수 뭐 이런 데까지 다 합쳐서 제3지대 연합정당을 하나 만든다.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애매하죠. 그러나 토양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토양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한 달간 여론조사를 보면 충분히 있고 제 주변에서도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공 조건은 역시 어떤 정치 지도자와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드느냐. 근데 정치 지형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 누군가가 불을 댕겨야 되는데 불씨를 던져야 불이 타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지도자가 현재는 뭐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지금 2023년 3월에 중도당 제1당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제3지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최선이냐 뭐 차선이냐 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악이냐 차악이냐 중에서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뭐 그 말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차악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 만약에 제3지대에서 최악 차악이 아닌 제3의 악이 나왔을 때는 그쪽이 적어도 교섭단체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러면 제3지대 뭐 성공한 걸로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